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연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오락가락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기대감에 좀 올랐다가 또 언론 보도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오후장에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미국 증시 그래도 어제 올랐습니다. 0.4% 정도 다우가 올랐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래도 버티면서 올라줬고 환율이 1,140원대 밑으로 1,139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히 원화라든지 이런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환경만 보면 긍정적인데 미대선의 불확실성 또 우리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시장을 누르고 있어서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수요일장 또 시장 이슈들 보면서요. 내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스페셜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라움 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운용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부양책을 놓고 48시간 줄 테니까 합의해라. 될 것 같다더니만 안 됐다.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들인데요. 또 모건 스탠리는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어제 또 보고서를 내기도 했군요. 미국 증시 분위기부터 좀 읽어주시죠. 예, 저희 지금 부양책 협상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대선 전에 미국에서도 부양책 통과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 부양책이 잘 안 된다고 나올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 보고요. 오히려 이제 부양책이 통과되면 시장에 서프라이즈한 호재가 돼서 시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뉴스에 보면 협상 과정은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백악관 간의 협상 과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우신하고 주로 이제 파트너 모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백악관 문우신과 이제 민주당 하원 대표에서는 지금 사실 통과를 시켜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격차가 2.2조 달러, 1.9조 달러 정도까지 좁혀졌고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약간 이견이 있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상원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죠. 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원에서는 이 규모가 훨씬 작은 이제 2개의 법안을 별도로 준비해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2,580억 달러의 지원안과 6,500억 달러의 지원안 이런 개별 법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2.2조 달러의 큰 안을 원하는 민주당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어렵지 않나 이것이 약간 미국의 중론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지만 백악관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민주당 하원이 합의가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상원과 이제 공화당의 이탈표를 합쳐서 상원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어제 약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혹시 안 됐을 때 이렇게 심각할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돼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 후에 될 것이 지금 컨센서스고 대선 전은 아직 컨센서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심각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제 하원이나 공화당 상원의 격차가 엄청 큰 것은 이미 시장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오히려 대선 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상원 하원을 다 차지하고 엄청난 규모의 부양안을 내서 대선 후에 경제가 좋아지면 상관없다. 이게 오히려 컨센서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 전에 부양안이 실패하더라도 이 단기 약재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선 이후를 보고 대선 이후에 좋을 주식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이전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대선 이후에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대선은 11월 3일 끝나도 사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는 내년 연초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또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모건 스탠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대선 이후에 또 공백기 그리고 혹시 또 무슨
불복 뭐 이런 네. 등등 해가지고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미국 S&P 지수가 10% 정도 하락한다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S&P 지수를 뭐 구체적으로 3,12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대선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프라나 경기 회복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이즈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좋게 보는데 일단 많이 빠진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 대선 이유가 좋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백기가 조금 있더라도 그 이후에 뭐 내년이 좋아지는 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기로 그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의견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이제 승리를 예상하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예정대로 이제 법인세는 인상이 되지만 이게 악재지만 이보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더 크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결국 EPS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데요. 이 법인세와 고소득자 증세로 인한 이제 법인세 뭐 등등 증세가 2.4조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뭐 인프라, 교육, 주택, 뭐 친환경 이런 신규 지출 규모는 5.4조 달러에 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내년에 이제 5.8%로 성장률이 크게 이제 좋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보다 더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선 이후 전망이 좋다. 이런 게 우리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쪽 의견이 오히려 더 이렇게 장기가 뒤가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밤에 안 그래도 이제 속보로 뭐 외신 속보들 다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알람을 해놓으니까 이제 미국 법무부가 또 구글을 독점법 위반 이런 걸로 제소했다는 얘기가 있길래 아이고 이게 또 큰 악재구나 싶었는데 별로 시장에서 영향을 안 줬고 오히려 구글도 알파벳으로 상장돼 있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내용하고 영향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구글 뉴스 자체는 이제 네. 큰 뉴스입니다. 예. 물론 그 반독점 이슈고요.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구글이 검색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반독점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해서 구글을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기한 부분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그 구글 거를 선탑재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없이 살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삭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거 뭐 선택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깔려 있으니까 경쟁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 반독점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외로 어제 1.4% 정도 구글을 이렇게 GOG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속된 이슈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미 조사가 되던 거고요. 그런 반독점 이슈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또 당장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다른 검색 엔진으로 막 바꿔 쓰면서 구글이 막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장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구글이 폭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최근 이제 빅테크 중심의 쏠림 현상에서 이제 경제 재개 이후에 가치주나 친환경 등 다른 쪽, 소비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제 촉진되는데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저희 전략에서도 이제 이런 다음 이제 경기 부양, 경제 재개 관련주를 빅테크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규제나 이런 얘기가 약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도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이군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죠.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고 실적 얘기와 함께 지난번에 불발됐던 S&P 500 지수 편입 얘기도 계속 언급이 될 텐데요. 테슬라 흐름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어제도 약간 좀 하락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 테슬라의 주력인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13% 정도 감소가 있으면서요. 사실 테슬라가 판매가요? 판매가? 네. 그 테슬라가 중국 기대 등으로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이렇게 본진에서 약간 안 좋은 그 생각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테슬라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테슬라 이제 편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발표 때 흑자가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편입이 안 돼서 이제 쇼크가 좀 컸습니다. 네. 흑자로 됐으면 이제 편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S&P에서는 이제 딱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질적 요인이 때문에 질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수익이 포함된 수익이다. 뭐 이런 그 약간 이 양이 아닌 질적인 부분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또 뭐 주가 변동성이 커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밀어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계 자동차 기업에서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요. 뉴욕 증시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9번째에 달합니다. 계속 안 가져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셀 1000 이런 데는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S&P 500에만 계속 편입이 안 돼 있으면 그 지수 간의 격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장기간 안 가져가기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입될 것으로 보는데 3분기에도 이번에 일단 전망은 그 뭐 흑자의 뭐 순이익과 매출이 전년 대비 뭐 순이익 200% 증가 뭐 이런 뭐 호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주가도 안정되고 하면 이제 편입이 결국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편입 이슈보다는 지금 실적, 캘리포니아 같으니까 실적 이슈가 워낙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요. 이 기대감을 혹시 못 맞춰서 오늘 넷플릭스가 시간외로 하락한 것처럼 기대가 높다 보니 혹시 실적을 못 맞춰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보고 만약에 오늘 실적이 좋다면 이제 회수되면서 다시 이제 내리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얘기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문제가 이제 시장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2023년 일반 주주들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좀 유예할 것이라는 보도를 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뉴스인데 곧바로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제 밝혀서 이 문제가 이제 남은 연말까지 계속 좀 시장을 누르는 대립되는 요소 아니겠어요? 네. 예.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시장의 가장 뭐 초유의 이슈인 것 네. 같습니다. 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억이 넘는 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40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매도할 물량으로 추산되는 부분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있다. 이거 자체가 벌써 10월, 9월부터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거죠. 금융시장 메커니즘은 서로 누가 팔지, 누가 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특정 시점에 특정 물량이 매도를 하면 유리한 상황이 되면 그거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 약간 왜곡돼서 이제 사려는 사람도 당연히 물량이 나올 텐데 하고 이제 미루게 그렇죠.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패를 보여주고 주식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사실 글로벌 시장은 약간 하락세긴 한데요. 이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뭐 홍콩이나 뭐 약간 중국 경제 개선 기대 등으로 뭐 이런 홍콩 소비주나 이런 건 더 좋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영향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증명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이제 만약에 예전 안처럼 10억으로 그리고 이렇게 3억 대주주 이 안이 유예가 된다면 이 시장이 크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던 연중에 들어오고 있던 상황에서요. 이것이 다시 이제 재개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좀 사실 이번 건은 참 유예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근데 이래서 만약에 이게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연말 매도세가 계속 걱정이 되고 시장이 코스닥이 좀 눌리고 대형주가 좀 좋은 장이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요. 연말 우려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150억부터 지금 10억까지 줄어들면 3억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줄어드는 과정 내내 우려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보통 10월입니다. 10월에 빠졌고 11, 12월은 통계적으로 의외로 올랐습니다. 연말 물량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 연말이 되면 이제 IT 중심으로 이제 코스닥이나 KRX 반도체 이런 부분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연말에는 10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유예가 되면은 이제 강한 상승, 유예되지 않으면 지금 정도에서 이게 대형주 위주로 조금 가는 분위기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인 이
얘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결론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기를 좀 바라는 게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고요. 예, 뭐 시간상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슈는 그 정도 하고요. 예, 또 대응이 좀 어려운 시점인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예. 먼저 이렇게 네. 뭐 국내 증시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약간 글로벌에서 좋은 쪽은 약간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소비 기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다. 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종이나 뭐 리닝 같은 패션 업종 이런 가전 이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발 맞춰서 경제 재개 흐름에 따른 뭐 저희 뭐 IT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글로벌 대형주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 많이 하락했고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IT도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친환경 종목이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그 TAN이라는 그 친환경 ETF가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친환경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친환경 종목은 대주주 이슈 등과 함께 좀 빠졌습니다. 이 부분 하지만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쪽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말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대형주가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고 중소형 종목이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 또 최근에 많이 빠진 걸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업종은 이제 반등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중고차 관련 업종 좋을 거 말씀드렸는데 그에서 계속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요즘에 좀 특이한 트렌드는 이제 유통이나 이제 패션처럼 코로나 때 거의 이제 뭐 판매가 그러니까 하락률이 높았고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유통업체들 성과가 지금 최근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내년을 보고 뭐 백화점이나 일부 업종들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는 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 뭐 그런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중고차 관련된 상장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도이치 모터스 등 이런 게 이제 자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현대차 계열사의 중고차에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기업 얘기를 못 하시는 이유는 운영 쪽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섹터나 이런 얘기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펀드 매니저에게 듣는다. 라움 자산운용 김기훈 매크로운용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